메디컬 토크 모임 우리 동네 주치 친절한 닥터스의 모임지기이자 건강 궁금너 민혁이구먼 김승혜입니다. 네, 오늘 역시 저와 함께 건강한 수다를 떨기 위해 두 분 원장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부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환자를 가족처럼 치료하고 설명을 잘해주는 내과 전문의 성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네, 안녕하세요. 진단에서 치료까지 성심껏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내과 전문의 이광균 원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동네 주치 친절한 닥터스 우리 성 원장님과 이 원장님 두 분 도대체 어느 동네 주치이신가요? 저는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목감지구에서 지금 개원을 하고 있는 네네. 내과 의사입니다. 저희 조남동은 주변에 요즘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는 무랑저수시가 있고요. 무랑저수시는 카페, 먹거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네, 핫플레이스라고 했는데 네. 무랑 저수지 근처에 이제 핫플레이스가 많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네. 대표적으로 이건 꼭 먹어봐야 된다. 다 맛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정식 한정식. 굉장히 가격 대비 괜찮고 맛도 아주 훌륭합니다. 네. 네, 우리 선생님도요? 저는 국제금융의 중심지 여의도에서 개원하고 있는 이광균 원장입니다. 여의도는 우리 직장인분들이 많으셔서 굉장히 맛집들이 또 많고 숨어있는 또 이 놀거리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데이트할 곳도 여의도 공원도 있고 한강 고수부지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예쁜 곳들이 많아서 오시면은 굉장히 많이 또 즐길 수도 있고 하시는 곳이고요. 또 주변에 방송국들이 또 많으셔서 방송국에서 뭐 관계자분들도 많이 오시고 연예인분들도 사실 좀 많이 오시는 편입니다. 진짜요? 네. 혹시나 해서 조금 물어보는데 혹시 뭐 아프면 네. 이제 병원에 찾아가면은 뭐 협찬 가능할까요? 협찬보다는 제가 예. 성심성의껏 알겠습니다. 예, 뭐 일단 일적으로 한번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서로에 대해서 이 정도면 많이 알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너무 약간 섭섭한 면이 있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메디컬 토크 모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위 질환입니다. 대한민국이 위암 발병률이 세계 1위라고 하던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네, WHO에서 통계를 낸 바로는 최근 2017년 마지막 했을 때도 저희 위암 발병률이 세계 1위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암 중에서도 발병률은 1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좀 많은 건가요? 일단 위질환이 소화기 질환 중에서는 가장 많은 또 질환 중에 속하는데요. 우리 위는 우리 음식을 먹었을 때 제일 처음 반응을 하고 받아들이는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위 질환이 또 많기도 하고 자극에 대해서 굉장히 좀 취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 질환이 또 많은 편에 속하고요. 또 헬리코박터 감염률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헬리코박터 감염률은 아시아권에서는 굉장히 높은 편에 하는데 우리나라 인구의 50%에서 60%가 지금 바로 이 헬리코박터균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리코박터균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1급 발암물질 중에 하나여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위암의 위험 요소 중에 하나인 거죠. 저는 사실 그 헬리코박터 막 CF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좋은 균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고 그게 안 좋은 균이군요. 네. 환자분들이 많이 오해를 하세요. 헬리코박터 뭐뭐뭐뭐 이 그쵸, 음료수 그쵸.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저도 이거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오는데 헬리코박터를 죽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독한 이제 항생제 계통을 먹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헬리코박터 그 음료수를 먹어서 헬리코박터가 박멸이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헬리코박터균 감염률이 높은 이유가 또 뭐 생활 습관에 또 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네. 우리 아기 때들 보면 부모님들이 아기들 이렇게 입에다가 음식물을 넣어주고 그거 다 씹어가지고 다시 먹여주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 감염 경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 경구대 경구 감염을 일으키는 그 가족들의 그걸 순위를 보니까 첫 번째가 어머니, 엄마, 그리고 두 번째가 아빠, 그 다음에 형제,
그 다음에 유치원 선생 이런 식으로 그 발생률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인의 그 순서가 그렇게 나오는 그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애기들 이거를 밥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게 찝는 거를 계속 가지고 다녀서 옆에서. 그런데 이것도 말씀드린 그런 보고가 있지만은 100% 그게 꼭 그렇다라고 하기는 힘듭니다. 그건 아직도 계속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같은 가족이 똑같이 먹었더라도 어떤 분은 헬리코박터균이 있고 어떤 분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도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은 분명한 거는 안 좋은 습관인 것 맞습니다. 근데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도 뭐 위험에 걸릴 확률이 조금 더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 위험 요인 중에 가장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란 인자가 결국 위에 작용을 하면 그 위가 결국 염증이 위험이 있든 없든 그 기능적으로나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원인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스트레스성 위험 이런 그리고 기능성 위장 장애 이런 걸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도 위가 안 좋다고 이제 약을 챙겨 먹는 분들이 많으신데 위염과 위궤양의 정확한 차이점이 이제 들어도 잘 모르겠거든요. 이제 좀 쉽게 설명해 준다면 어떤 게 다른가요? 이렇게. 일단 위염과 위궤양은 발생하는 기전이 약간 틀리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위염은 그 손상받는 위에 이제 점막이 있다면 그 점막의 표면에 상처를 입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위염이라고 보시면 되고 위궤양은 그 손상이 좀 더 깊숙이 점막 밑에 있는 층까지 하면서 생기는 걸 이제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게 발생의 기전이나 부위가 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위염을 방치하면 위궤양이 되는 확률이 더 많은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염은 말씀하신 것처럼 점막층의 손상이고 위궤양은 이것을 지나가서 근육층까지 파고드는 것이 궤양입니다. 그래서 급성 위염이나 이런 만성 위염을 방치하게 되면 점점 염증이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궤양이 발생할 확률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은 내 위가 좀 오늘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증상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가벼운 위염이나 조기 위궤양 같은 거는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소화불량이나 더부룩함 증상 이런 불편한 증상이 계속 반복되면 병원에 가서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검사를 빨리빨리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작가님은 또 그 등 한가운데 있잖아요. 막 아파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위염 치료를 받았더니 또 나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가끔씩 오시는데요. 위 쪽이 아프면서 등이 아프다.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췌장 쪽이나 담석증이나 이런 쪽을 한번 먼저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사실 좋습니다. 그래서 등까지 아픈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췌장 쪽에 문제가 없는지 췌장 쪽에 병변이 없는지를 초음파나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하고 이제 연관통이라고 해서 위쪽에 이제 분지하고 있는 신경이 비슷한 그 위치의 신경들이 등 쪽으로도 이제 방사통이 올 수는 있기 때문에 위염을 치료했을 때 등의 통증도 같이 호전이 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제가 아는 분도 위가 아파서 두통까지 왔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던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이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신경통이 꼭 등으로만 오는 게 아니고 어떠신 분들은 어깨가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가슴이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결국 신경계통이라는 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딱딱딱 나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인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꼭 등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도 그런 신경통, 연관통이 같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 원장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모르시면 내과로 오시면 됩니다. 사실 가장 다양한 환자군을 보는 곳이 바로 내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질환이 어느 곳에 해당이 되느냐, 어느 과에 해당이 되느냐 조차를 모르실 때도 내과에 오셔서 한번 진료를 받으신 다음에 그 해당 과로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원장님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 닥터 레시피가 뭔지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이강균 원장님의 닥터 레시피 함께 보시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닥터 레시피는 바로 이 물을 마시기입니다. 우리 몸은 70% 이상이 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충분한 양의 물을 드시는 것은 권해드리만 하고요.
식사 바로 직전이나 식간에 물을 드시는 것 빼고는 충분한 양의 물을 항상 같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중에 물을 마시면 위산이 적당하게 나온 다음에 이것들을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물을 마시면 이 위산과 위액이 희석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소화 능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물을 마시면 이 위액이나 위산이 충분히 분비가 되기 때문에 식전이나 식간에 물을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위는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관리해 줘야 되는 소화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위 건강을 위해서는 평상시에 충분한 수분 섭취를 잘 하고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면서 소식을 하거나 입에서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시는 것이 위 건강을 위해서는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메디컬 토크 모임 우리 동네 주치 친절한 닥터스 이강균 성세용 원장님과 우리 위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어디서 주워 들은 게 있는데요. 위가 우울증을 앓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이게 사실인가요? 네, 그 한 연구에 의하면 재미있는 연구가 있었는데 위장 질환을 앓고 있는 또 많은 인원의 환자들이 우울증을 같이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 편하지 않으면 이 정신적으로도 건강하지 않다라는 어떤 재미있는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장 질환과 우울증은 굉장히 연관성이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게 한마디로 아까도 말씀드린 스트레스성, 뭐 신경성 위험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일반인들이 쉽게 편하게 얘기하면 위무기력증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위무기력증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면 위가 정말로 뭐 무기력해졌다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위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우울증이라든지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원인에 따라서 어떤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가 기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증상이 발생하는 것,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해 위무기력증, 신경성 위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무기력증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보통? 증상적으로 봤을 때는 평상시에 우리가 말하는 위장 장애의 그런 그 증상들하고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떠신 분들은 뭐 윗배 통증이라든지 속쓰림, 소화불량, 대표적인 증상이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간혹 이제 드물게 뭐 흉통이라든지 가슴이 쪼이듯이 아픕니다. 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위험 증상들이 보통 호소한 그런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위무기력증이 있으면 또 반대로 너무 빨리 움직여서 뭐 생기는 병 같은 건 없나요? 네, 그 반대로 위가 너무 빨리 움직인다. 그러면 위에 위장관 반사라고 해서 위가 빨리 움직이면 또 장도 같이 모든 장이 빨리 움직이는 또 그런 특징들이 있어서 과민성 대장증후군, 또 설사가 자주 있거나 복통을 유발하거나 위 경련을 잘 올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아까 또 얘기하신 게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셨잖아요. 요즘 병원에는 또 이 환자분들이 또 많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물론 위궤양 환자들도 그렇지만 점점 많이 늘어나는 추세 중의 질환이 바로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이 역류성 식도염은 한마디로 위에 있는 음식물이 위랑 식도 사이에 있는 접합부 그의 근육이 약해지면서 그 위에 있는 음식물이 거꾸로 역류되는 거를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위식도 접합부에 이렇게 염증이 생겨서 줄이 가거든요. 그 줄이 가는 그런 염증을 있는 걸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는 거고 식도염이 없는 증상만 나타나는 위식도 역류 질환,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을 가진 사람들은 뭐 밤에 좀 많이 먹어서 이렇게 생기는 건가요? 네, 그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위산 과다하고 직접적인 역류를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밤에 뭐를 드시거나 야식을 드신다 그러면 음식이 있는 상태에서 눕기 때문에 바로 역류가 되고 또 밤에 술자리가 음주가 많다, 또 담배를 많이 핀다 하면은 위산 과다가 또 생기면서 그 식도 위의 조임 근육이 이제 느슨하게 되니까 또 역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에 이물감이나 뭐 타 들어가는 느낌, 가슴이 타는 느낌, 목에 답답함, 뭐 가래 끼는 느낌의 증상, 또 잦은 기침, 밤에 잘 때 살에 걸리듯이 기침을 하면서 발작적으로 깨는 증상,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한 증상들이 다 역류성 식도염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거의 그러고 있거든요. 네. 술을 많이 드시나요? 그것도 물론이고 밤에 또 이제 아침에는 입맛이 뚝 사라져요. 아침에는 다이어트 해야겠다 하고 한 10시 넘으면은 닭발이 너무 먹고 싶다. 아니면은 매운 떡볶이가 먹고 싶다. 이래서 이제 친구들을 또 만나서. 그러면 우리 승희 씨가 정말로 그 역류성 식도염 네. 일으키는 어떤 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지 한번 가볍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네. 네. 식사하고 바로 들어놓거나 누워서 간식을 먹는다. 오! 네, 빠르게 식사를 한다. 오!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즐겨 먹는다. 오! 커피 등의 카페인 음료나 탄산 음료를 한 잔 이상 마신다. 5잔 이상 먹습니다. 튀김 등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는다. 오! 어떡하지? 불규칙적인 식사를 한다. 오! 배불러도 계속 먹는 과식의 습관이 있다. 오! 패스트푸드를 즐겨 드신다. 오! 어떡하지? 초콜릿을 즐겨 먹는다. 이거 아닙니다. 야식을 드시고 바로 주무신다. 오! 승희 씨는 지금 총 몇 가지 해당하신 것 같아요? 해보니까. 지금 거의 다 든 것 같은데 한 9가지. 큰일인데요. 근데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이제 요즘 시대의 사람들도 다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지금 선생님과 제가 정리해서 여쭤본 것들이 바로 이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장 질환의 위험 요소 중에 이제 해당되는 것들을 말씀드린 건데요. 승혜 씨는 거의 다 해당이 되시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위에 이런 생활 습관들은 역류성 식도염뿐만 아니라 또 위염이나 위궤양, 염증 이런 것들의 또 위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들을 좀 교정을 하시면서 같이 치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 여기에서 예. 습관 중에 하나 빠진 게 하나가 한 가지 위험 요소가 하나가 비만입니다. 비만. 요즘 이제 성인병이 워낙 많은 맞아요. 시대인데 아시겠지만은 이제 점점 서구화가 되면서 체형도 서구화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비만으로 인한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운동과 더불어 체중 감소도 역류성 식도염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승희 죄송합니다. 씨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요? 아닙니다. 저도 약간 많이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이 10가지를 물어보셨는데 초콜릿을 안 먹으니 괜찮지 않을까요? 아까 근데 커피 드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커피랑 초콜릿이 안 되는 이유가 카페인 때문입니다. 카페인 자체가 그 위식도 역류 질환을 일으키는 위험 요소 중에 대표적인 하나입니다. 근데 또 이제 카페인 또 얘기해서 그러시는데 나는 이제 커피를 이제 안 먹고 커피 드시냐고 물어보면 커피는 저는 안 드시는 레모네이드 안 먹는다 먹는데요. 이러잖아요. 아니, 녹차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녹차의 성분을 보면 커피보다 녹차가 카페인이 훨씬 더 많은 성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요? 카페인을 조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커피나 이런 초콜릿, 녹차, 또 카페인 음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면. 저 너무 반전이네요. 녹차를 잘 먹는다 해가지고 피가 깨끗해지게 혈액순환에 잘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좋은 점이 있으면 또 나쁜 점도 있는 거죠. 그렇죠. 녹차는 기본적으로 또 그런 좋은 점이 있지만 역류성 식도염 환자분들이 녹차를 너무 많이 드시면 이 식도염 증상이 더 심해지는 거죠. 진짜 오늘 많이 배우네요. 네. 아니 근데 또 어릴 때 엄마가 막 밥 먹고 바로 눕거나 뭐 TV 볼 때 누워 있지 마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너 뭐 소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소는 역류성 식도염 환자인가요 이게? 역류성 식도염 환자인가요 이게? 다들 이렇게 비웃을 줄 알았지만 한번 물어봤습니다. 충분히 의문점이 있는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사실은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검사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없고 하니까. 근데 어린 아이들 중에서 밤에 뭐 늦게 먹고 잠잔다든지 하면은 밤에 이렇게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서 깨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밤에 너무 늦게 먹이지 않는 게 좋아요. 그 역류성 식도염도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지혜롭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 지혜로웠는데 제가 자꾸 날 건들지 마 이렇게 했네요. 네. 혹시 뭐 또 다른 위질환에 악영향을 주는 뭐 나쁜 생활 습관 같은 게 또 있을까요?
한 가지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위식도 역류질환 아까 이 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진단 자체가 그렇게 막 쉽지 않은 것도 있고 뭐 내시경을 직접 해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내시경에서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라서 이거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 약을 일단 치료를 먼저 해보는 것도 진단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위식도 역류질환이 의심되시는 분들은 병원에서 약을 먹고 증상이 호전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러면 이분은 위식도 역류질환이 맞습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식도 역류질환에서 이제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기침입니다. 기침. 이제 만성 기침, 특히 8주 이상의 만성 기침이 있는 경우에는 꼭 호흡기, 특히 폐나 이런 천식이나 이런 쪽을 많이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꼭 위식도 역류질환도 꼭 고려해 보셔야 돼요. 저한테 이렇게 막 얘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우리 두 분의 원장님들도 이걸 뭐 잘 지키셨는지. 저는 한 3분의 1 정도밖에 못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큰 소리를 하신 거예요? 저는 몰폴루 자체가 벌써 이제 비만 쪽으로 네네. 그렇죠. 다들 뭐 이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좀 잘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성 원장님의 건강 비결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성세용 원장님의 닥터 레시피 함께 보시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레시피는 바로 이겁니다. 네, 핫팩입니다. 제가 이제 위염이나 위장 장애를 치료하는 환자들을 보면은 대부분 배가 굉장히 차요. 특히 윗배 그리고 배꼽 주변으로 굉장히 배가 차면서 증상을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이 핫팩을 적정한 온도로 10에서 최소한 15분 정도 대주는 걸 같이 병행하시면은 굉장히 위장 운동 개선이라든지 특히 위장의 혈액순환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 약물 치료와 더불어서 핫팩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됐을 경우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핫팩을 쓰는 방법이 뭐 특별하게 뭐 어떤 방법이 있다라고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본인이 누워봤을 때 분명히 만지면은 통증을 느끼시거나 아니면 눌러봤을 때 차가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핫팩을 대면 그 시간은 최소 한 10에서 15분 정도 되셨을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장 장애 위염이라는 자체가 위에 지금 자극이 가서 위가 굉장히 지금 예민한 상태라는 거죠. 염증이 있거나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위에 자극을 안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에 증상이 발생하시거나 뭐 예를 들어서 설사라든지 구토, 윗배 통증, 쥐어짜는 통증 이런 통증이 있거나 어떤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가장 좋은 거는 음식물을 섭취 않는 금식이 가장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고 상담을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메디컬 토크 모임 우리 동네 주치 친절한 닥터스 내과 전문의 성세용 원장님과 우리 이강균 원장님 두 분과 함께 위 질환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솔직하게 오늘 저와 함께 했는데 어떠셨나요? 일단 저는 미녀 개그우먼 김승희 씨를 봐서 너무 반가웠고요. 많이 저신 느낌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좀 쉽게 유용하게 쉬운 거를 좀 유용한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도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위 질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우리 선생님 두 분이서 너무 쉽게 설명해줘가지고 뭔지 알겠다 이런 느낌을 확 받았거든요. 우리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이렇게 같이 토론식으로 하는 것도 처음 해봐서 굉장히 재밌었고 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또 우리 성 원장님도 처음 뵀는데 이렇게 너무 설명도 잘해주시고 미녀 개그우먼 김승혜 씨도 이렇게 봐서 왜 이렇게 부끄럽죠?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의도에 계시니까 여의도에 오시면 섭차는 아니고 마지막까지 이런 얘기를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성심성의껏 잘 치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플 때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강균 원장님에게 위란? 네, 저에게 위란 평생을 건강하게 함께 하여야 되는 동반자이자 관리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동반자 노래가 생각나네요. 네. 자, 우리 또 성세용 원장님에게 위란? 보이지는 않지만 소화기관의 선두자로 꼭 지켜야 되는 기관입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이제 위란 뭔지 딱 알 것 같아요. 네, 우리 동네 주치 친절한 닥터스 모임은 아쉽게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출근 시간은 지켰다. 장 건강은 지켜줄게. GQ랩 체중은 지켰다. 장건강은 지켜줄게. GQ랩 특허받은 사중 코팅 유산균. 장건강 GQ랩으로 지켜라. 일동제약.